스마트 경제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연준 의장의 케빈 워시가 전격 지명되면서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2019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쿠팡의 사회이사를 맡고 있고 쿠팡 주식을 100억 원대로 보유한 인물입니다. 한국 기업과 이렇게 깊은 인연을 맺은 사람이 세계 경제의 사령탑에 서게 된 겁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환호가 아니라 공포입니다. 금과 은 시가총액이 단 하루 만에 7조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경 원이 증발했습니다. 금은 10%, 은은 무려 30%나 폭락했습니다. 안전자산이라고 믿었던 금과 은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에 투자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비트코인은 더 심각합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1110억 달러가 하루 만에 사라졌고 비트코인은 7만 8천 달러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작년 10월 고점 대비 무려 38%나 폭락한 겁니다. 디지털 금이라던 비트코인의 신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케빈 워시가 누구인지, 왜 시장이 이렇게 공포에 질렸는지, 그리고 2050 투자자인 여러분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쿠팡 이사가 연준 의장, 케빈 워시의 정체. 먼저 케빈 워시가 누구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람을 알아야 앞으로의 금융시장 흐름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케빈 워시는 그야말로 엘리트 중의 엘리트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공공정책학을 전공하고 하버드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월가의 심장부인 모건 스탠리 투자은행에서 인수합병 업무를 담당했고 불과 30대의 나이에 연준 역사상 최연소 이사를 지냈습니다. 금융업계와 백악관, 싱크탱크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아온 그는 월가 안팎에서 신뢰가 두터운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케빈 워시는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쿠팡의 사회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걸어놓은 게 아닙니다. 그가 보유한 쿠팡 주식 가치만 무려 100억 원대에 달합니다. 한국 기업과 이렇게 깊은 인연을 맺은 인물이 미 연준 의장이 된다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월가에서는 연준의 독립성 위기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워시의 지명을 안전한 선택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얻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시는 금융 전문가이면서도 정치적 균형 감각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가 AI 생산성을 해법으로 베팅하는 스타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가가 쉽게 안 꺾이는 상황에서 AI로 생산성을 끌어올려 인플레를 잡자는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AI 인프라 투자를 장기적으로 계속 장려할 것이라는 뜻이고 그 수혜는 자연스럽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비디아, 클라우드 3대장 같은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쿠팡과의 인연은 우리에게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한국 경제와 시장을 잘 이해하는 인물이 연준 수장이 된다는 점에서 한미 금융 협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시장은 그의 긴축 성향에 더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트 2는 금은 비트코인 동반 폭락의 진실입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자산시장 대폭락 사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귀금속 시장입니다. 하루 만에 금과 은 시가총액에서 7조 4천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금은 10%, 은은 무려 30%나 폭락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조정이 아닙니다. 패닉셀링, 즉 공포에 질려 던지는 투매입니다. 안전자산의 상징이던 금과 은이 동시에 투매를 맞았습니다. 이 정도면 시장이 거의 패닉 버튼을 누른 수준입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1110억 달러가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비트코인은 심리적 지지선인 7만 8천 달러가 무참히 깨졌고 작년 10월 고점 대비 38%나 폭락했습니다. 통화 완화 기대 약화, 달러 강세, 현물 비트코인 ETF에서도 자금 유출이 겹치면서 디지털 금이라 불리던 가상화폐의 투자 매력도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폭락의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금, 은, 코인이 가치가 없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달러와 금리 유동성에 대한 기대가 뒤집혔기 때문에 빠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달러 인덱스는 전장 대비 0.8% 상승하며 다시 킹달러의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험자산도 전통 안전자산도 두들겨 맞고 오직 달러만 웃고 있다는 뜻입니다.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시장은 그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지거나 심지어 다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퍼진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달러 자산의 매력이 높아집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기만 해도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굳이 금이나 비트코인을 보유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파트 3는 워시 의장의 3대 과제와 긴축 공포입니다.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으로 취임하면 직면하게 될 3대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우리 자산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첫 번째 과제는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연준은 천문학적인 양의 돈을 시장에 풀었습니다.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한때 9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돈을 회수하는 것, 즉 양적 긴축을 재개해야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적 긴축을 급격하게 진행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말라붙으면서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렸을 때 나스닥이 30% 넘게 빠진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워시 의장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대차대조표를 축소해야 하는 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인플레이션 관리입니다. 현재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3%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금리를 빨리 내려서 경기를 부양하라고 압박할 것입니다. 하지만 금리를 성급하게 내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워시는 AI 생산성을 해법으로 베팅할 것으로 보입니다. AI가 생산성을 높여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AI 도입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가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장기적인 전략이지 당장의 해법은 아닙니다. 세 번째 과제는 연준의 독립성 유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연준의 금리 인하 압박을 가했고 심지어 연준 의장을 해임하겠다는 발언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워시가 트럼프의 예스맨이 되어 정치적 압박에 굴복한다면 연준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월가에서 워시를 안전한 선택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그가 금융 전문가로서의 소신과 정치적 균형 감각을 모두 갖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압박이 거세질 경우 워시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 워시의 연준은 쉽게 돈 풀지 않겠다. 실력으로 생산성으로 돌파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고통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파트 4는 미증시, 한국 증시, 환율 영향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워시의 연준 의장 지명이 실제로 우리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미국 증시부터 한국 증시, 그리고 환율까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입니다. 해외 투자은행들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6월로 연기하고 연내 2차례만 인하될 것이라고 전망을 수정했습니다. 이는 당초 시장 기대보다 보수적인 전망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질 것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면서 성장주, 특히 밸류에이션이 높은 빅테크 주식들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워시가 인플레이션을 확실하게 잡고 연착륙에 성공한다면 미국 경제는 건강한 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입니다. 특히 AI 생산성 향상이 현실화된다면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이라는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금융주와 에너지주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이 개선되고 달러 강세는 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이어져 에너지 기업들에게 긍정적입니다. 반면 성장주와 부동산 관련주는 단기적으로 부담을 받을 것입니다. 한국 증시는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악재입니다. 달러 강세는 원화 약세로 이어지고 이는 외국인 자금 이탈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원화 약세는 수출 기업들에게는 호재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과 현대차, 기아 같은 자동차 기업들은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워시가 쿠팡 사회이사 출신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 경제와 시장을 남들보다 잘 이해하는 인물입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 연장이나 금융 협력 강화 같은 긍정적인 조치들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환율은 당분간 강달러 기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워시 체제에서 시장이 조금 더 매파적일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달러 강세 구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중기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고 미국 경기 둔화 신호가 본격화되면 달러 강세는 조금씩 꺾이고 완만한 조정 구간이 올 수 있습니다. 파트 5는 2050 투자자 생존 전략 완전 공개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혼란 속에서 우리 2050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현금이 왕입니다. 지금은 섣불리 바닥을 잡으려고 들어갈 때가 아닙니다.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현금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급락장이 왔을 때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자산의 30% 정도를 현금으로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식 포트폴리오는 40%로 구성하되 섹터를 분산하십시오. 반도체 20%, 자동차 10%, 금융 5%, 에너지 5%로 배분하시기 바랍니다.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6대4 비율로, 자동차는 현대차와 기아를 7대3 비율로 가져가십시오. 워시가 AI 생산성에 베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I 인프라 플레이어들은 조정이 오더라도 중장기 상방이 열려 있습니다. 셋째, 금은 전체 자산의 10% 정도를 유지하십시오. 지금 추가 매수하지 말고 기존 보유 물량을 지키는 전략이 적절합니다. 지금은 공포의 중반에서 후반쯤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은 장기적으로 여전히 인플레 해지와 통화 불신 해지 수단입니다. 넷째, 비트코인은 전체 자산의 5% 이내로 제한하십시오. 이미 보유 중이라면 손절하지 말고 장기 보유하되 추가 매수는 6만 달러 이하에서만 고려하십시오. 비트코인은 초고위험 변동성 자산에 가깝습니다. 다섯째, 달러 자산을 15% 확보하십시오. 달러 강세 국면에서는 달러 예금이나 달러 MMF가 안전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지금은 원달러 환율 급락을 기대할 타이밍이 아니므로 달러 캐시를 일부 보유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명확히 하겠습니다. 대출이나 신용투자는 절대 금지입니다. 연준 의장 교체와 QT 재개 가능성 구간은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청산당하는 구간입니다. 단타 매매도 자제하십시오. 지금은 전문가들도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코인이나 테마주에 손대지 마십시오. 타이밍 전략을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몰빵하지 마십시오. 1월 말부터 3월 초까지 3회에 걸쳐 분할 매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6월 전후 첫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면 증시 랠리 1차 구간이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마무리, 위기 속 기회를 잡는 법은 케빈 워시의 연준 의장 지명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금과 은이 폭락하고 비트코인이 무너지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됩니다. 새로운 연준 의장이 올 때마다 시장은 늘 불확실성에 떨었지만 결국 그 불확실성이 거칠 때 가장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금의 폭락은 거품을 걷어내는 과정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면 진짜 가치 있는 자산들이 빛을 발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워시는 시장과 정치, 돈의 흐름을 모두 아는 실무형 인물입니다. 쿠팡 사회이사이자 100억대 주주라는 점에서 한국과도 묘한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이죠. 그의 지명과 함께 시장은 이제 쉽고 느슨한 돈 풀기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AI와 생산성 혁신에 대한 베팅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승자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그리고 그 뒤에서 AI 반도체와 메모리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떨어지는 차트, 뉴스 헤드라인, 공포지수에 매몰되기보다는 10년 뒤 돈이 어디에 쌓여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전략대로 현금 비중을 확보하시고 섹터를 분산하시고 절대 레버리지를 쓰지 마십시오. 공포에 뇌동매매하지 마시고 냉철하게 현금을 쥐고 기회를 노리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과 질문을 나눠주시면 다음 방송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경제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